자, 안녕하십니까. 고등학교 1학년 제자님들, 1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76페이지 왼쪽 개념 강의죠. 76페이지, 이제 왼쪽 개념 강의죠. 제목이 지금 2차 부등식의 해인데요. 제목이 2차 부등식의 해인데, 2차 부등식을 이제 해결하는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관점, 해를 구하는 관점을 우리가 이제 책에서는요 2차 함수로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통해서 해결할 거예요. 이 개형을 통해서 이제 2차 부등식을 해결할 건데 2차 부등식을 해결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문제를 풀기 전에 개념 강의를 할 때 2차 부등식의 해를 다루는 파트지만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통해서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통해서 2차 부등식을 해결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한테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 또는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다. 이런 2차 부등식을 해결할 때 요 양이를 2차 함수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 양이로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 이렇게 수의 왼쪽을 이 2차식을 y라는 문자와 연결해서 y를 함수 통째로 보겠다 이거예요. 종속변수, 독립변수 해가지고 함수를 해결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2차 부등식을 해결할 때도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는 0보다 작다. 요 2차 부등식을 해결하는 거나 요 2차 부등식을 해결하는 거나 똑같은 거니까 우리가 항상 2차 부등식의 해를 해결할 때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통해서 2차 부등식을 해결을 할 텐데 그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이 항상 A가 0보다 큰 개형으로 해결해 나가겠다. A가 0보다 작은 그래프의 개형,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들로 해결할 수도 있지만, 아래로 볼록한 이런 그래프의 개형들로 해결할 수도 있지만, 위로 볼록한 이런 그래프의 개형으로도 해결할 수 있지만, 아래로 볼록한 이 그래프들로 전부 해결해 나가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처음이니까 좀 쑥스러울 수 있어요. 낯설 수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2차 부등식을 해결할 건데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통해서 2차 부등식을 해결할 것이다. 그런데 그 2차 함수가 A가 양수인 2차 함수가 될 것이다. 그래서 2차 부등식의 이 파트에서요. 처음에 2차 함수가 주어져요. 뭐냐면 2차 함수로 문제를 해결할 거니까. 그래서 2차 함수 fx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주어져 있고 a가 0보다 크다고 정의되어진 게 그 이유 때문이에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모두 양수인 부등식으로 바꿔버릴 수 있으니까. 어떤 부등식이 주어져 있어도 이런 어떤 부등식이 주어져 있어도 이런 부등식을 해결하라고 이렇게 되든 해결하라고 해도 우리가 A를 전부 다 마이너스를 곱해버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 바꿔줄 수 있으니까 2차 부등식 그러니까 2차 부등식인데 이 부등식을 최고차항의 개수가 전부 다 양수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양수로 바꿀 수 있어서 우리가 함수 역시도 저렇게만 적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선생님 설명을 좀 길게 했나요? 이런 거예요. 2차 부등식의 해를 풀 건데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든 여기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여기 들어가는 건 나중에 함수 입장에서 절편이니까 나중에 하겠고요. 어쨌든 0보다 작든 0보다 크든 항상 우리가 이 최고차의 개수를 양수로 만들 수 있으니까 2차 함수도 우리가 양수인 것만 다루겠다. 일단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자, 어쨌든 그것도 어렵죠? 처음이니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 이거 지울게요. 2차 부등식의 해에 뭘로 해결하겠다?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통해서
2차 부등식을 해결하겠다. 이렇게 일단 받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건데 그 그래프의 개형을 이런 또 다시 적어주면 2차 부등식의 이제 해를 구할 건데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통해서 구할 거예요.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통해서 구할 거예요. 근데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2차 방정식 입장에서 그릴 수 있죠. 2차 방정식의 입장에서 분류해서 그릴 수가 있죠. 분류해서 이제 나타낼 수가 있죠. 무슨 얘기냐면 제가 2차 함수를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알파, 베타 얘는 이제 선생님이 y는 fx라는 2차 함수인데 방정식의 입장에서 보면 fx가 0인 걸 만족시키는 두근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선생님이 d가 0보다 큰 경우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면 여기 그냥 한 개인 거죠. 그리고 A를 선생님 다시 y는 fx라고 해주면 fx가 0을 만족시키는 근이 여기에서 두 개였다면 여기선 근이 하나인 중근 형태죠. 그랬을 때 A를 D가 0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A를 이렇게 했을 때는 근이 없는 거니까 A 역시 Y는 fx 이렇게 해버릴 거고 근이 없는 경우니까 D는 0보다 작은 경우겠죠. 굳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하나 만들어 주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런 거 생각했을 때 x-1, x-3 이런 거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y는 x-1, x-3 이렇게 또 이런 거 만약에 생각하려고 했으면 y는 x-3의 제곱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얘를 생각해 주라고 y는 x-3의 제곱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떠 있는 느낌.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놨는데 출제자가 이런 그래프의 개형을 보고 물어볼 거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y를 이제 얘기할 때 어떤 2차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y는 x-알파, x-베타라는 이제 함수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y는 x-알파의 제곱이라는 함수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y는 x-알파의 제곱 플러스 4든 뭐든 떠있는 이런 형태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한번 이제 물어보겠다는 얘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이런 형태에서 x-알파, x-베타가 0보다 큰 부분 또는 x-알파, x-베타가 0보다 작은 부분 이런 거를 물어볼 때 편하게 할 수 없냐 이거죠. 편하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된다. 스토리인 거예요. 2차 부등식의 해를 해결하는데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놓고 개형을 분류할 때 2차 방정식의 입장에서 분류하겠다. D가 0보다 큰 경우, D가 0인 경우, D가 0보다 작은 경우 그 경우들을 보면서 이그제플 하나 들어봤다 이거지. 요런 함수일 때, 요런 함수일 때, 요런 함수일 때 요런 함수 할 때 이 함수식만 가져와서 이런 2차 부등식을 풀 때 이런 2차 부등식을 풀 때 0보다 큰 부분, 0보다 작은 부분 또는 양이도 0보다 큰 부분, 양이도 0보다 작은 부분 양이도 0보다 큰 부분, 양이도 0보다 작은 부분 이런 것들을 물어보겠다 이거예요. 책에서는 당연히 등호가 들어간 거는 여기서 알파하고 베타면 f 알파가 0이고 f 베타가 0이다 이런 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겠죠. 등호가 들어가는 건 f 알파가 0이고 f 베타가 0이다. 여기서 등호가 들어가는 건 f 알파가 0이다. x가 알파일 때 등호가 들어간다. 알고 있을 거고 여기 근이 없는 거니까 fx가 이제 0을 만족시키는 해는 없는 거죠. 해는 없다.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거고. 자, 이런 거 풀 때 조심히 안 되는 게 뭐냐면 이거 볼 때요. 양이는 이제 최고차 계수가 양수일 때예요. 가장자리 이렇게 생각하세요. 가장자리는 이렇게 모서리 쪽이죠. 끝과 끝 쪽이죠.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걸 풀 때 알파보다 작은 값을 대입하면 fx 값이 이제 y 값이 큰 게 나오죠. 베타보다 큰 값 지어냈을 때 fx가 큰 값이 나오죠. 그랬을 때 y를 풀 때 어떻게 푸냐면 x는 작은 것보다 작고 또는 큰 것보다는 크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아까 이런 식이었다면 x-1, x-3이 0보다 크다는 걸 풀라고 했다면 작은 것보다 작고 또는 큰 것보다는 크고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돼요. 지금 몰랐다고 해서 쫄지 마십시오. 하다 보면 됩니다. 일단 문제도 계속 풀어드릴 거니까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져요. 그러면 이렇게 0보다 작은 값은 무엇이냐? 이걸 이 작다를요 사이라고 이렇게 그려서 사이 뭐뭐 사이 알파와 베타의 사이 작은 근과 큰 근의 사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괜찮아요. 요거를 풀 때도 작은 근과 큰 근의 사이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런 내용을 일품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좀 이따가 이제 책대로 정리해 드릴 수 있는 책대로 정리해 드릴게요. 좀 책하고 다르게 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기도 하네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하는 걸 더 좋아해서 근데 일품책하고 맞춰 드리기로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걸 풀라고 할 때 이제 제곱이 빠졌네요. 죄송해요. 제곱이 빠졌어요. 제곱이 빠졌네. 그런 거 풀 때 x-알파 제곱이 0보다 큰가? 실수의 제곱은 당연히 이제 0보다 크거나 같은데 0보다 큰 값을 무엇입니까? x는 알파 1, 야인 알파를 제외한 모든 실수죠. 알파를 제외한 모든 실수. 알파를 집어넣을 땐 0이고 알파만을 제외한 모든 실수는 다 근이 되죠. 그래서 x는 알파를 제외한 모든 실수입니다. 이렇게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야인은 이제 0보다 작은 값이 존재할 수 없죠. 실수의 제곱이 0보다 큰 건 말이 안 되니까 이것은 해는 없다 이렇게 되겠네요. 해는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을 함수로 생각하지 않으면 편할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나와도 어떻게 주어져도 이렇게 적어져 있을 때 x는 -7을 제외한 모든 실수 이렇게 적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면 해는 없다 이렇게 했을 때 이런 함수로 생각하지 않아도 실수의 제곱 관점으로 생각하면 그냥 쉽게 풀릴 거예요. 이런 거 있을 때도 이 그래프는 이제 당연히 그래프가 떠 있으니까 뭘 지금 내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에다가 수를 더한 거니까 항상 0보다 크겠죠. 그래서 해는 모든 실수 이렇게 되겠죠. 야는 이 값이 0보다 작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해는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연습시키겠다 이겁니다. 오늘 포인트는 야는 가장자리다. 그러니까 작은 것보다 작고 또는 큰 것보다는 크다. 이렇게 이제 또는 이렇게 나오는 거고 야는 사이다. 만약에 x-7, x 플러스 4 이렇게 나오면 a는 작은 거 -7하고 여기는 7의 사이가 x의 범위가 된다. 그런 거예요. a는 가장자리 이렇게 모든 선생님들이 대부분 이렇게 가르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사이 누구와 누구의 사이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은 이제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여러분들 강의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한 번쯤 자기 스스로 예쁘게 정리해 볼 수 있어야 돼요. 76페이지 왼쪽 개념 강의를 지금 보고 있는 제자가 있다면 누르르 하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적어 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적어 보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거라고 믿습니다. 자, 해볼까요? 우리가 2차 부등식의 해를 이제 해결할 건데 2차 함수로 이제 해결할 거니까 2차 함수를 2차 함수를 이제 적어주겠다 이거야. 2차 함수 fx는 ax 플러스 bx 플러스 c인데 어떤 부등식도 전부 다 최고차의 개수를 양수로 만들 수 있으니까 우리가 2차 함수도 a가 0보다 큰 것만 생각해서 해결하겠다고요. 근데 2차 함수의 이제 이런 그래프의 개형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거죠. d가 0보다 크고 d가 0이고 d가 0보다 작은 세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d가 0보다 큰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근이 두 개인 경우고요. 선생님 여기를 y는 fx라고 놓을게요. 이 fx 대신 이렇게 적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정리해서 예쁠지도 모르겠어요. 왜 y에 대한 우리가 부등식을 해결하는 거니까 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d가 0보다 큰 건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d가 0보다 작은 건지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저렇게 적어주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적을지 공간이 작아서 이렇게 적을게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fx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걸 알파라고 놓을까요? 이렇게 해서 그래프가 떠 있겠죠. 이렇게 y는 fx 이렇게 해서 그래프가 떠 있겠죠. 그랬을 때 이런 그래프에서 fx가 0보다 큰 부분, fx가 0보다 작은 부분, 요 분류에 대해서 다 해보겠다. 이거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다 해보겠다. 이거 좀 표를 제대로 만들까요? 이렇게 다 해보겠다 이거죠. 자, 여기서 보면요, 가장자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쪽 대입했을 때, fx가 0보다 크죠. 그래서 얘를 볼 때 x는 알파 또는 x는 베타 이렇게 적어주자고요. 가장자리 작은 것보다 작고 x가 작은 것보다 작고 x가 큰 것보다 크고 이렇게 적어주라는 얘기예요. 이런 개형에서 만약 등호가 여기 있다면 여기 역시도 등호가 있어야겠죠. 그런데 뭐 그건 부분은 잠깐 빼줄게요. 자, fx가 여기 0보다 크다고 했는데 이제 0보다 작은 부분을 해줘야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여기를 대입한 값일 거니까 x는 작은 거와 큰 거의 사이가 되겠네요. 여기 만약 등호가 있다면 역시도 여기 등호가 있으면 되겠죠. 자, 그런 건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교육 과정에서 지금 일품에서 살짝 뺐습니다. 그리고 이 뺀 이유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 그림에서 f 알파가 0이고 f 베타가 0인 걸 모르지 않죠. 여기서도 f 알파가 0인 걸 모르지 않죠. 여기선 fx가 0인 해가 없다. 당연히 알고 있겠죠. 해가 없다. 그리고 y여서도 이제 0보다 큰 거를 구하라고 하면 이제 y 빼고는 y값이 다 0보다 크죠. 이 x축이 접하는 이점 말고는. 그래서 x는 이제 알파를 제외한 이 모든 실수 이렇게 줘버렸어요. 여기 알파인 그렇게 돼 있나요? 일품책에서 알파를 제외한 알파가 아닌 알파인 좋습니다. 자, 좋아요. 이렇게 돼 있고 얘는 이제 0보다 작은 값은 없죠. 해는 없다 이렇게 되겠다 이거예요. 만약 이제 여기 만약 두고가 들어갔다면 이제 모든 실수가 되겠죠. 자, 계속 해봅시다. 여기 만약 두고가 들어갔다면 x가 알파인 게 근이 되겠죠. 두고가 들어갔다면 알파만 그리다. x가 알파인 것만 근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예쁘게 적어주고 싶어서 이 0을 만족시키는 부분은 방정식 입장으로 따로 이렇게 정리해 준 거예요. 방정식 입장으로 따로 정리해 준 겁니다. 그리고 양의 입장에서 보면 양은 당연히 모든 이제 함수값이 0보다 크겠죠. 어떤 걸 집어넣어도. 그래서 해는 모든 실수 이렇게 되겠죠. 해는 모든 실수. 모든 실수를 다 집어넣는데 0보다 큰데 0보다 작은 값이 있을 수 없겠죠. 이렇게 해서 해는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일품책은 정리하고 있네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문제는 선생님이 이제 문제도 같이 풀어버릴까요? 지금? 아닙니다. 카페 한잔 마시고 선생님 1번, 2번 한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들라 고생 많으셨습니다.